네, 안녕하세요. 판다 주식 TV입니다. 중화권 증시 한번 빠르게 체크해 볼 수 있는 시황 영상 준비했는데요. 간편하게 빠르게 보시면서 중국 주식시장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화권 주요 종목 등락표 한번 볼 텐데요. 16일 홍콩 증시에서는 텐센트가 3.5% 하락, 알리바바 2% 하락, 바이두는 4.8, 거의 5% 이렇게 급락하는 장세 나타냈습니다. 지리차와 장성차 그리고 BYD 이렇게 전기차 서플라이 체인에 속한 이제 자동차 제조 업체들 역시 낙폭을 4%에서 7%까지 이렇게 확대했고요. 메이투안은 5%, 샤오미 2.3%, 그 다음에 징동 3.8, 레디즈 4% 등 주요 종목들, 홍콩에 상장돼 있는 주요 종목들 주가 대거 급락했습니다. 17일 새벽에 마감을 했던 16일 뉴욕 증시는요. TSMC가 낙폭을 조금 제한한 0.75% 하락했지만 알리바바 3%, 징동 4.6%, 니오가 5.9%, 이제 바이두 3.86, 그러니까 3.9%, 샤오펑 6.6, 리오토 3.5, 이제 빌리빌리 6.3 등 뉴욕에 상장돼 있는 중화권의 대형 종목들 모두 부진한 장세에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중국의 최근에 발표됐던 7월 중국 거시경제 지표 예상치 상당히 하회한 부분이 작용했고요. 탈레반 정권이 들어서는 그런 탈레반 정권이 이제 아프가니스탄 기존의 정권을 전복시키고 탈취를 하면서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영향 끼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또한 중국 감독 당국의 규제 강화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악재가 된 부분이 이제 텐센트 주가나 주요 플랫폼 업체들 주가에 반영됐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론스지에 따르면 중국의 China slowdown could continue, 중국의 경기 회복 둔화세가 지속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중국 주식에는 악재가 될 것이란 분석이고요. 중국의 7월 이제 예상치보다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던 7월 거시경제 지표였습니다. 나빴던 기후, 그러니까 폭우로 인한 홍수로 인해서 이제 허베이성에 위치한 정저우시가 도시가 침수되는 등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 중국 각지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한 중국 내의 코로나 확산 분위기도 분명히 증시에는 악재가 되겠습니다. 또한 중국 감독 당국의 규제 압박들, 그런 부분도 이렇게 세 가지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중화권 증시가 상당히 에너지를 받지 못하면서 우하향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매체 통해서 보면요. 중국의 7월 생산 소매 성장세 둔화, 코로나나 홍수 탓이었다.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코로나 확산 속에 7월 생산 소비가 예상보다 둔화했다. 그러면서 중국 증시 마감 소식에 중국의 본토 대표하는 상하이 종합지수는 강보합 수준으로 지수의 하단이 상당히 탄탄하게 지지받는 모습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금융주가 기반이 되는 이 대형 은행이나 그렇게 금융주가 기반이 되는 상하이 지수는요, 상대적으로 테크 쪽보다는 조금 강한 흐름을 보였던 것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이코노믹스에서 나온 캘린더의 부분에 이제 경제 지표를 빠르게 체크하면요. 고정자산 투자, 산업 생산, 연간 소매 판매 등 중국의 7월 달 주요 지표들, 경제 지표는 각각 10.3, 6.4, 8.5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예측치를 모두 다 하회했습니다. 특히나 소매 판매가 예측치보다 3.0%포인트 하회하는 등 이 소매 판매 부분, 내수 시장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지표가 상당히 부진했다는 점이 중국 증시에서는 굉장히 흐름을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디언지, 영국의 매체인 가디언지는 China, Pakistan and Russia, 중국과 파키스탄, 러시아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세 국가가 모두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준비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이 탈리반 정권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는 탈리반 정권과 협력하면서 자신들의 입지를 높이겠다는 그런 정도에서 한번 이제 신호를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분석합니다. 그래서 국내 매체를 보면 중국의 외교부 이기 대변인은 탈레반 중국 공격부로 약속했다. 탈레반이 어떻게 보면은 중국 자신들의 이제 서부 지역의 소수민족들이 모여있는 신장 지역의 이제 위구르 자치구나요. 그렇게 이슬람 계통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같이 수가 뒤틀려서 이렇게 공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인 불확실성, 이제 마찰이 나올 것 같으니까 사전에 이렇게 중국 공격 불허 약속 받았다. 아무래도 당근을 줄 심산인 것 같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필요한 이제 물자나 그런 것을 지원하면서 한번 이 당근을 주면서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그것을 미리 차단하겠다. 그런 심산으로 보이고요. 중국은 탈레반 카불 함락에 아프간의 인민들의 선택을 존중한다. 그렇게 하면서 공조를 강화하는 중국과 러시아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국경 지역에서 빠르게 이제 지정학적 변화 부분이 나오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중국 자체적으로도 상당히 노이즈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중국 주요 경제 매체들 17일 헤드라인 요약했는데 이 부분을 보시면 큰 흐름 잡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선 중국 증권보에서는 16일 이 공무원, 중국의 행정부로 볼 수 있는 공무원에서 상무회의가 개최됐다. 여기서는 일자리 확대를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결국 일자리,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요, 고용시장의 안정을 상당히 중시하는 중국 정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규모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3,700억 위안 올해 최대 규모로 발행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올해와 내년 1분기에 중국 내 인프라 투자 가속화한다고 하는데, 최근에 재난이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복구를 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1분기 이제 올림픽도 곧 다가오는 마당이고 여러 부분에서 인프라 투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부채 확대 문제는 있지만 지방채 발행 규모를 늘린 것으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렇게 중국 당국이 나서는 행보이고요. 인민은행의 6천억 위안 MLF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방식으로 해서 이 중기 관점에서 보는 유동성 시장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8월 말 만기 도래하는 7천억 위안의 MLF에 대한 부분을 이제 반영하는 것이고요. 재차 지준율 인하가 예상된다는 시장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7월 거시경제 지표 예상치 하회했다. 당국은 하반기 안정적 회복세 전망을 했지만 시장에서는 하반기에 상당한 악재가 될 수 있는 그런 확인할 수 있는 7월의 거시경제 지표였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증권보는 역시 상무회 심의 통과했는데 이 부분 취업 부분, 이제 일자리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취업 우선 정책을 전면적으로 강화하는 중국의 공산당 행보이고요. 또 이 부분은 중국 증시에서 자금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것인데 저평가된 섹터인 가전이나 레저 서비스, 부동산 등 주요 종목들의 자금 유입세가 상당했다는 걸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인민은행의 시장 예상 웃돈 6천억 위안 규모 MLF 운영, 여갈피로 역시 시장 내 유동성을 공급한 부분 100억 위안 규모 공개시장 운영에도 나서고 있다. 상하이 증권보가 지적했습니다. 대출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시장 활력을 높이는데 이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체크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증권시보에서는 운송비가 상품 가격보다 비싼 이제 양상이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6월에 고점을 찍긴 했지만 운송비의 오름세는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경제가 안정적인 우상향 기조 나타내고 있다. 증권시보는 분석했지만 그런 부분은 은행들의 호실적에 기록됐다. 그런 부분을 반영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초상은행이나 닝보은행이 20% 웃돈 전년 대비해서 20% 웃돈 순이익 증가율 보이면서 성장세 나타내는데요. 이렇게 보면 은행 섹터 전반적으로 호실적을 기록했을 것이라는 기대감 갖게 한다는 평가입니다. 증권일보에서는 다수의 중국 철강 기업들 상반기에 실적이 대폭 증가했다. 하반기 역시도 수익성 제고가 기대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도시 70곳에요. 7월 부동산 가격이 전월 대비 하락세 나타내고 있다. 부동산 규제 정책, 규제 강도를 강화하는 가운데 이 상분기에도 상승세 둔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갖게 한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관영 경제 매체인 징지창카오바오라고 해서 경제창고보는 1월과 7월 이제 단위로 했을 때 중국 전역에 실제 사용한 이 외국 자본이 규모가 6,721억 위안이라고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25.5% 증가해서 이 외국 자본의 중국 시장에 대한 투자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은행이나 증권, 보험 부문은 미포함했는데요. 어느 정도는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있지 않은 중국 당국의 이런 스탠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2019년 기준했을 때는 2019년보다는 26.1% 증가한 것이고요. 특히 첨단 기술 부문에서 외국 자본 증가율이 34.1%였습니다.
평균적인 전체 평균보다도 더 높은 수준이니까 그만큼 첨단 기술 부분에 대한 이 외국 자본의 이 관심도도 높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서비스 부문 개방도 확대를, 이 중국 정부의 그런 서비스 부문 개방도 확대를 나타내주는 지표라고 설명합니다. 제일제경에서는 2021년부터 2025년 14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교통운수 부문의 계획이 본격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투자액이 수조 위안에 달하고 그만큼 이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서 이 중국 정부의 투자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델타 변이 확산되고 있는데 7월 경제지표 부진에 영향을 끼쳤다 평가했습니다. 수출 둔화, 소비 압박, 부동산 시장 조정 등 하반기 역시 경기 하방 압력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제일제경은 분석했습니다. 네, 그래서요, 여기서 방금 말씀드렸던 MLF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를 통해서 6천억 위안 유동성을 푼 것인데, 사실 이것은 8월 말에 만기가 도래하는 7천억 위안분에 대해서 이 유동성을 푼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는 없겠지만 시장 예상했던 것보다 이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그만큼 시장의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 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100억 위안 이것은 이 여갈피를 통한 시장 내 유동성 공급 부분을 한번 지적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슈웨이라는 것이 보통 리퀴드, 이제 액체로 표시가 되는데 유동성의를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유동성을 보충하는 기관들은 이렇게 해석을 했다. 그러니까 중국인민은행이 이제 착수를 했는데 이제 물을 보충하는 것, 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을 이제 보충하는 걸 착수했다. 주요 기관들은 4분기에 지준율 다시 한번 재차 인하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면서 시장 내 경기 부양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지준율 인하에 나설 수 있다. 또 어떤 곳에서는요, 1년 단위의 1년물의 LPR, LPR은 중국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중국에서 18개 시중은행이 보고한 최우량 고객 대출 금리인데, 이 LPR이라는 것은 1년 기간의 LPR이 중국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LPR도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1개월 전 기준하면 중국의 LPR은 15개월 연속 동결했다는 국내에서 소개하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요 종목 단신들을 보면서 마무리 지을 텐데요. 우선 텐센트는 텐센트 뮤직이 홍콩 2차 상장 내년 연기하는가라는 시장 내 의문이 나오고 있는데 별다른 공식 입장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관영 매체에서 인터넷 게임 반드시 자체적인 단속해야 하면서 규율을 이제 강화해야 된다. 그렇게 한 번 더 텐센트를 압박했는데요. 그런 부분이 텐센트의 조금 주가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나 생각됩니다. 16일장에서 본토 투자자들 텐센트 순매도했는데 25억 홍콩 달러 순매도했다는 소식입니다. 위챗 8.0.10 신규 버전 정식 출시했다는 단신도 한번 나왔고요. 메이투안은 보니까 인터넷 기업 이제 사업 경기 허물기 나서는가 그러면서 메이투안은 SNS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그런 식의 사업을 하는 SNS 그리고 틱톡으로 유명한 바이트댄스가 배달업 진출하는가 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플랫폼 업체들의 사업 이제 생태계 조정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독과점 체제를 허물기 위한 중국 당국의 의지가 드러나는 부분인데요. 그러면서 주요 플랫폼 업체들 다른 사업에도 한번 진출해 보는가 그것을 타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조금 나오고 있다는 그런 논조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알리바바 소식은 알리바바가 윈다 링강 그룹 등과 연합을 해서 이 전자상거래 라이브 방송 기지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또 알리바바는 치아 검사, 그러니까 원격 진료나 AI를 통한 그런 스마트 의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치아 검사 관련해서 특허를 공개했다는 소식, 뭐 단신이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원격 진료 부분에 있어서 알리바바 사업의 확장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가지게 하는 단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바이두 같은 경우는 이 두 회사와 연합을 해서 이 Supply Chain Management라고 해서 공급체인 관리 SCM 이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를 설립했습니다. 바이두는 또한 교통신호등 통제 이것은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이제 아폴로 자율주행차 사업부 아폴로 등과 연동을 하는 이 교통신호등 통제에 이 AI 기술력이 바탕이 될 것입니다. 그 관련해서 특허를 공개했습니다. 또 바이두는 다이와 증권이 이 목표가를 335 홍콩 달러에서 280 홍콩 달러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지금의 주가 수준으로 볼 때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 그런 목표가 책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성증권은 바이두 목표가 235 홍콩 달러 유지를 하면서 이 매수 의견은 계속적으로 지속했습니다. 그 다음에 니오 소식이 될 텐데요. 중국 전기차를 비롯해 전기차 전반에 조금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던 니오의 안전사고, 사고 문제, 이제 인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니오의 안전상 문제 발생했고, 최근 L2급의 자율주행 결함에 기인한 이제 인명의 사고, 인명의 이제 사망이 나타난 사고 있었는데요. 니오 측에서는 사고 차량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그런 소문이 돌고 있는데 데이터 삭제 수정이 없었다고 이 공식 입장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 이제 받아들이지 못한 충돌 사고의 사망자, 이 31세의 이제 기업가인 한 사망자가 있습니다. 그 사망자의 친구가 니오 직원이 사고 차량에 충전 시도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이 니오 측의 공식적인 이 발표에 대해서 이 반박하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니오 관련해서 노이즈가 이제 잡음이 조금 커진 상황이란 걸 한번 체크할 수 있었던 이 니오 단신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판다 주식 팁이었습니다. 조금 빠르게 중국 전일 이제 중화권의 주요 종목들 주가가 급락했다 보니까 오랜만에 시황 한번 체크하는 영상이었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비가 주적주적 많이 내리는 이번 주인데요. 오늘 하루도 조금 즐겁게 하루 잘 보내시면서 이제 이번 한 주 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또 다음 영상 잘 준비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